그럼 지금부터 6월 정례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소은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브리핑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박소은입니다. 오늘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중장년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예방과 일상 회복 지원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브리핑 순서는 중장년 정책 여건과 현황,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기타 중장년 지원 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우리 사회는 혼인과 부양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전통적인 가족 돌봄 기능의 지속적 약화로 1인 가구 중심으로 변화되었고 사회적 관계망도 약화되어 사회 구성원 간의 고립과 단절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인 가구 중 고독사 위험군은 78.8%이며 그중 중장년층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중장년의 고립과 단절이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중장년은 생애 주기 중 청년층을 보내고 40세에서 64세까지의 연령층입니다. 안산시 주민등록 인구 중 중장년층은 2023년 27만 4,444명으로 전체 인구의 4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의 1인 가구 수 또한 증가 추세로 비율 면에서도 전국 37.2%, 경기도 40.6%보다 높은 45.3%로 조사되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복지 정책이 주로 소외계층이나 청년, 노년층에 집중되어 있고 중장년층은 사회적 활동을 활발히 하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다른 계층에 비해 소외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 고립 비율이 높은 중장년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사회적 고립의 우려가 있는 중장년을 발굴해 욕구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 일상생활 회복을 돕고 이웃 간 돌보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형성하고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과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안부 확인, 생활 방식 개선 지원, 사회 관계망 형성 지원, 사후 관리 사업 등 4가지 유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부 확인은 AI 돌봄 서비스로 고독사 위험 가구를 대상으로 대상자의 생활 데이터 수집과 안부 전화로 고독사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즉시 대응하는 서비스이며 2024년 5월 말 현재 4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 작동 정보 기반 위기 예측 데이터와 대상자의 진료 정보 기반 의료 서비스를 추가 연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생활 방식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고독사 위험군의 대상자를 발굴하여 안부 확인용 생필품, 도시락, 음료 등을 지원하고 일상생활 회복을 위한 편의점, 미용실, 빨래방 등의 외출 유도형 생활 쿠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특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계 맺기를 통해 사회적 고립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으로 안산시 그리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이 연계하여 민간 협력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으로 복지관은 위험군 발굴 조사 협조와 사례 관리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민간 위원들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담당하며 행정복지센터는 잠재적 대상자를 리스트업하고 발굴된 대상자에게 공적 자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방문조사를 통한 대상자 발굴과 지역 상점 발굴로 대상자들에게 직접적이며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후관리 사업으로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죽음을 맞이한 1인 가구의 생을 잘 마무리하도록 돕는 고독사 특수청소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무연고 고독사 사망자 특수청소 지원은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이웃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과 더불어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층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는 돌봄 제공 기간을 공모하여 선정했으며 8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소득 수준의 제한이 없이 신청 가능하고 재가 돌봄, 가사 지원 등의 기본 서비스와 병원 동행, 심리 지원, 찾아가는 맞춤 재활 등의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예, 그 외 중장년층 지원 사업을 말씀드리면 가사 간병 서비스 지원 및 제공 인력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이 있으며 생계형 일자리가 필요한 중장년 여성에게 신속한 취업 알선 및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중장년 여성 취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자기 돌봄 프로그램과 생활 꿀팁 물품 제공 및 교육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향후에도 중장년 1인 가구 지원에 대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스템 및 인적 안전망을 통해 고립 위험군을 발굴하고 사회관계망 형성으로 지지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원해 돌봄에 대한 지역사회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 걱정 없는 안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명 받으시면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간 투데이 이용 기자입니다. 우리 간병 그 지원 계획에 보면은 65세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소위 이게 소득 70%인데 보통 65세 미만은 활동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원을 안 해도 보통 65 이상에 있는 분들한테 많이 필요한 건데 왜 꼭 굳이 이렇게 65세 미만으로 한정되어 있는 이유가 뭔가요? 65세 이상에 대한 뭐 가사 간병 서비스는 이미 있고요. 그리고 64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중장년층인데 몸이 불편해서 일반 시장 진입은 어려우시고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순위 70% 이하면 그 일용 소득이나 소득이 좀 적으신 분들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뭐 사각지대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예, 참전뉴스 신문사의 김태형 기자입니다. 보니까 굉장히 그 신선한 서비스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알아보고 이용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알아보고 어떻게 연락을 취해야 되는지 그 방법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복지부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정말 많은 그 내 나이 소득이나 재산이나 연령이나 이런 걸 다 이제 입력을 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다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동주민센터에 가셔갖고 그 멤버십 사업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신청을 해두시면은 연령이 65세가 되면 또 내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또 자동으로 알림도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특화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보편적인 제도는 아니라서 동사무소에 가서 직접 신청하시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 10월부터 본 사업을 저희 시가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라서요. 그 이제 올해 이제 안정기를 좀 접어들면 적극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NDN 뉴스 황장하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공직신문 NDN 뉴스 취재본부 황장하입니다. 복지위기 가구 발굴과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올해 노력하신 복지국장님에게 오늘 감사의 말씀드리고 언론 브리핑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안산은 중장년층 1인 가구가 45% 타 지자체보다 훨씬 많은데요. 월 고독사 인원이 몇 명 정도 되고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안산시 고독사 현황은 나와 있는 건 없고요. 근데 이제 그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그 사망자의 1%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안산시에서 무연고 사망자는 2023년에 71명이 사망했고요. 그 공영 장례를 치러준 분이 7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위한 해결 방법이나 지금 이제 계속 말씀드린 AI 돌봄 서비스를 위한 뭐 안보 확인이나 그다음에 기타 이제 가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그러니까 이런 걸 예방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복지국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